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세 번째 재판에서는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 검찰이 다시 맞섰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2인 카드입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외국 골프장은 거기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러프가 길어요. 그래서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셔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 찾아야 되는, 보통 이제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러프 직접 찾아야 됩니다.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리 첫 번째가 김문기 전 처장과의 찍은 사진 보면 자세히 보면 눈 마주친 게 없다 이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키지 여행 가면은 다른 참석자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질 않는다. 여행 갔다고 다 친해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논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패키지 여행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맥락인가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과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서 갔던 출장 자체를 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패키지 여행의 비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이제 단체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패키지 여행과 좀 비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 여행처럼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하루 종일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뭐 친해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주장은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16번 정도 해외 출장을 갔었고 갈 때마다 10여 명 정도의 이제 그 인원들이 구성해서 갔기 때문에 호주 출장을 같이 갔었다라고 하더라도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반드시 기억했다, 알았다라고 보는 것에 근거를 낼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의 어떤 그런 선에서 같이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물론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출장 간 공무원과 패키지 여행과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여행 자체가 뭔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16번이나 있었던 해외 출장 중에 한 번이었고, 그리고 그중에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10여 명이 갔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고 김문기 처장만을 꼭 집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반드시 주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검찰, 아까 장 변호사께서 잠깐 얘기했던 이 부분. 아니 패키지 여행, 그 여행지 가가지고 그때 만나는 패키지 여행, 그때 가서 사람 만나는 패키지 여행과 어떻게 같이 일하다가 함께 뭐 10박 며칠 휴가 출장을 간 공무원들, 이 호주 출장을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를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찰은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름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방어 논리로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궁색하죠. 왜냐하면 정말 패키지 여행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20, 30명 막 버스 대절해 가면 예. 거기 사람들 일일이 한 사람씩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성격이 공무 출장이에요. 그럼 저도 공무 출장을 가봤지만 아무리 이제 인원이 좀 많다고 해도 일단 뭐가 있냐 하면 공무 출장이면 출장 가기 전에 출장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뭐 이재명 시장을 모시고 간다 하면 이제 각자 맡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간다고 해도 누구는 어떤 사업 분야를 맡고 누구는 어떤 사업 분야를 맡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가 있을 거고요. 또 공무를 출장을 가서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결과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이 다 그래요. 공무 출장의 어떤 루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늘 했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다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나 아니면 기타 뭐 이런 스킨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공무 출장은 그런 그 양자 간의 대화라는 게 성질적으로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랑 이제 패키지 여행을 비교를 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건 좀 굉장히 방어 논리로는 궁색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재판부는 결국에는 경험칙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과연 상식적인 경험칙이라는 게 저는 어려운 단어라 잘 쓰진 않는데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서도 납득이 되냐 안 되냐. 맞습니다. 그걸 경험칙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이게 과연 경험칙상 맞냐. 그리고 골프를 일정을 바꿔서 또 친 거 이런 일정까지 바꾸면서 같이 골프를 친 거 이런 걸 일정까지 바꾼 거를 바꿔서 만났는데 이런 걸 또 모른다 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골프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업하려면 왜 골프를 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냥 내가 같이 골프 치는 사람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면 우리가 사업하려면 골프 치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이게 경험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재판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출한 호주 출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도 없고 마주하는 장면이 없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검찰도 제 처와 관계가 매우 좋은데 그렇다고 웨딩 사진 말고는 본인 처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이제 주장을 펴다 보니까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자신의 사례까지 들어서 이렇게 뭐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이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남들하고 마주쳐서 사진 찍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눈 마주치고요, 여러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 사진을 찍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을 응시를 하는 사진이 많이 찍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안다라는 어떤 반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유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눈도 마주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대로 검찰은 알 수밖에 없는 정황, 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알 수밖에 없는 증언들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했다.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나무 둘레 잔다고 손까지 잡았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검찰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진 잘 봐라. 두 사람 눈도 안 마주쳤다. 라는 반박 논리가 궁색한 거 아니냐. 뭐 일반 사람들도 웨딩 사진 말고는 본인 와이프하고 눈 마주친 사진도 없는데 저게 모른다고 반박 논리가 되냐. 이걸 검찰이 되게 애들러서 비판한 것 같거든요. 네, 검찰의 주장은 무엇인지는 잘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검찰이 했던 이야기, 즉 웨딩 사진 말고는 처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그럼에도 처와 관계가 매우 좋다. 이 얘기를 결국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계나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무리 친하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안 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검사의 주장처럼 사진 속에서는 눈을 마주친 사진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진은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 또는 관계가 친밀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검사 입에서 오히려 저는 인정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는 궤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를 수 없는 관계고 지금 성남시의 같은 공무원인데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도 다 안다는 거를 이제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색한 벽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럼 사진 찍을 때 눈 감는 건가요? 서로 이게 눈 안 마주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는 그 말을 꿰맞추기 위해서 계속 궤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사진 찍었는데 눈을 마주치지 없다라는 참 정말 희한한 상식에 도전하는 이 변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패키지 여행 가도요. 요즘은요. 가면 3, 4, 5 또 돌아와서 다 연락하고 또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9박 10일 동안 만나도 서로 간에 친해지고 하는 게 인간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같은 시에 있으면서 거기 공무로 출장 갔다 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 패키지 여행과 똑같다? 연락하지도 않는다? 이런 어떤 이 변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번에 이 보면 변호사가 참 애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대서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변론을 해야 되지만 그 변론 자체가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변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어쨌든 저런 것들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성을 목적으로 김문기 전 처장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장동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이었던 김문기 처장과 거리를 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웨딩 사진 얘기도 나오고 눈 마주쳤다는 얘기 나오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구정차장 네. 오늘 재판에서 또 유 전 본부장이 새롭게 증언한 내용이 지금 자막에서 만나보는 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에피소드들 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때도 고 김문기 전 차장과 통화를 했다. 모를 리가 없다. 그걸 좀 힘을 실어주는 뭐 이런 증언을 좀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유동규 본부장이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금 그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모를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이미 김문기 전 처장과 당시 이재명 후보, 당시는 이제 성남시장 후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변호사 시절에 직접 통화한 내용이 있었고 그 통화했다라는 것을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들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통화를 했느냐라는 정황까지도 지금 나왔는데요. 예. 당시는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문기 전 처장은 리모델링 해서 이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영업부장이었는데 한 행사장을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주최를 했는데 이때 주요 외빈으로 누가 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온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변호사랑 통화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유동규 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유동규, 김문기 그리고 이재명 이 세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통화를 할 만큼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의 재판 중에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박한 논리 중에 눈 안 마주쳤다. 뭐 여행 간다고 다 친해지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변론이었는데 저기를 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 시절 시장 후보 때도 전화한 적이 있다. 만난 적이 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정황 증언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자꾸 이제 사진이나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엽적인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가 맞냐 안 맞냐 지금 그거 가지고 많이 논쟁이 되는데 근데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거 하나 개별적인 것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개별적인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쓰이는 거지 지금 하나하나 이게 뭐 사진이 뭐 눈이 안 마주쳤다 뭐 이런 물론 이제 방어 논리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사실 재판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더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구체성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날짜나 장소 이런 게 특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성을 이제 가장 입증하는 증거로서 뭐 이런 특정성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사진도 나왔고 뭐 증언도 나왔고 녹취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동규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들 유정규 본부장이 예,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나와서 한 얘기들이 뭐 리모델링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 또 좀 전에 얘기 나왔지만 또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또 김문기가 통화한 적이 있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런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뭐 검찰 조사에서 한 내용도 아니고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아니라 이 재판 중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증언의 무게는 일단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무게는 실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뭐 새롭게 나온 증언과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논리들을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소소하게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박하기 전에 이 부분 창조적 기사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계속 주장하는 거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없었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여러 면의 보좌 직원 중에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이 이제 하급 직원이어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매칭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좌받은 적이 없다. 고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석해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특히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대장동의 실무자였기 때문에 도지사였을 때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도움 받았고 그때는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던 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도지사 시절에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변호인 측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본부장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인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가리켜서 이재명 씨라고 불렀고 여러 새로 알려진 증언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반박까지 하나하나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